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요즘 5월달에 이제 증시가 많이 안 좋으면서 계좌가 조금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2018년도에 이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마이너스가 깊었다가 이제 그냥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이제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손실이 지금 평균 손실이 개인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20%에서 2017년도부터 투자를 했다 그래도 마이너스 50% 정도가 아마 개인 투자자들 평균 이제 계좌 손실일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한 10% 내외에서 방어하신 분들은 굉장히 방어를 잘한 거고 이걸 대응을 잘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7년도 18년도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반도체를 쥐고 있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파동이 한번 나왔지만 굉장히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반도체 바이오를 들고 계신 분들은 마이너스 50% 쪽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외의 섹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마이너스 20% 30% 계좌가 요 정도 선에 가깝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지수가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빠지면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절반 이상은 보통 이제 2 곱하기 2 정도 손실이 만들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지금은 이제 2000 고점을 보면 2600포인트부터 이제 빠진 거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이제 2020포인트 뭐 2000포인트 근방에 있으니까 지수가 거의 한 30% 정도 빠졌죠. 그러니까 계좌 방어를 지금 잘 해놨으면 이게 지금 이제 되돌림이 진행이 될 때 계좌가 이제 뭐 마이너스 10% 15% 카바가 되고 있다. 요런 분들은 이게 뭐 미래 수익을 담보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신규 투자 포지션들은 들어오지 않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악재가 막 난무하고 있을 때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만 보통 이제 물려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지금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일 거예요. 우리 회원분들은 요런 경험을 진짜 제대로 이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짚어가면서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가 지금 이제 플러스 수익이 많이 찍혀있지 않더라도 미래 수익이 많이 쌓여가고 있는 구간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래 수익이 많이 쌓여가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는 이제 무역 분쟁이라는 것도 지금 밸류에이션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제 금융위기가 온다 그래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이 금융위기가 온다 그래도 지금 밸류에서는 뭐 그렇게 무너진다 그래도 크게 빠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진짜 장기화돼서 중국이나 미국이 함께 죽는 시나리오로 가지 않는 이상 그렇게 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이제 미국에 입혀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타협점이 나올 건데 그 이전에 이제 중국이 양보를 하면 타협이 되는 거고 만약에 미국이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타협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미국이 들먹고라도 타협을 해야 되니까 왜 자국 경제가 무너지면 지금은 경기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그때 돼서 양보를 최대한 덜하고 하려고 그러는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가 좋을 때 최대한 많이 받아내서 이 분위기를 끌고 가자. 라는 그런 예를 들어서 누가 더 먹고 덜 먹고의 싸움이지 쉽게 얘기를 하면 같이 망하자고 지금 무역 분쟁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화 되더라도 경제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키우지 않는 선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게 와 있는 상태에서 장기화를 갈 수가 없어요. 왜? 난리가 날 거니까 전 세계가. 그러면 리스크를 크게 키우지 않는 선에서 장기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분 타협이라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를 이제 유지를 하고 이제 협상을 진행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중국 입장에선 이 관세를 일단 관세 철회를 하는 게 경기에 도움이 되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에 있는 돈이 이제 급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방어를 하지 않으면 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이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중국보다 이제 리스크가 덜하지만 경기가 꺾이는 시점이 되기 시작하면 그 상대적인 박탈감은 훨씬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나게 크게 동요를 할 거예요. 경기가 심하게 꺾이기 시작을 하면. 왜냐하면 미국 같은 나라는 다른 나라들이랑 다릅니다. 자본주의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증시라든가 금융에 대한 인식들이 사람들이 되게 높아서 요 부분에 자산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0% 20% 들어가 있으면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요쪽으로 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것처럼 요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무너지는 흐름, 뭐 망가지는 흐름들이 보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규제의 폭을 좀 줄이는 포지션들을 취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화웨이 사태가 난리죠. 이제 뭐 한국 경제가 이제 폭망한다, 뭐 요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좀 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최근에는 좀 이제 영상도 많이 못 올라가고 했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 건가. 왜? 나는 리딩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향,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증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은가. 이건 이제 어제 만들었던 자료인데 여러 가지를 막 첨부했다가 다 뺐어요. 종목에 대한 이제 언급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다 뺐고, 나중에 이제 회원분들이랑은 생방에서 한 번 더 다뤄볼게요. 종목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언급을 하면서.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자, 화웨이는 지금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이 지금 보면 미국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IPO를 안 하니까, 기업 공개를 안 하니까 기업 공개. 얘네들이 속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국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가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맘대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미국이 화웨이를 때린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뭐 보안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이제 뭐 요 이슈를 가지고 지금 보면은 명분을 찾고 있죠, 미국은. 근데 이 명분이 가짜 명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화웨이에서 계속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보안을 이제 뭐 국가 보안을 침범하고 뭐하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지? 증거를 내놔라. 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증거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명분 때문인 것 같고, 그게 만약에 그런 근거가 있는 그런 자료가 없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보면 반사기지만 무역 분쟁에 대한 연장선이다라고 이제 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끌고 가는 것 같고, 또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근거를 제시를 하게 되면 되돌리기가 어렵죠. 중국과의 관계를 되돌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요런 부분들도 좀 포석이 깔려있는 게 아닌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거를 끄집어내놓고 뭐하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국 패싱이, 화웨이 패싱이 이제 오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막고자 하는, 나중에 좀 협상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포지션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그러니까 화웨이가 쉽게 말하면 통신장비 회사인데, 이게 지금 5G에서 전 세계를 주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도. 그러니까 전 세계를 거의 뭐 보면 특허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좀 선도하는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5G는 4차 산업의 핵심이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여기에서는 지금 중국에 뒤처졌단 말이에요. 근데 화웨이를 이렇게 키울 수 있었던 부분들은 중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고 자국 기업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건 전 세계적으로 사실 다 하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가 워낙 이제 잠재 성장량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위주로 해서 자국 기업들을 이렇게 공룡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자유 시장 경제에 맡긴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은 자국 기업들끼리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이제 요런 부분들을 이제 들고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가기 위해서 잘 나가는 이제 후려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화웨이를 타깃으로 삼은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길게 보면 중요한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심리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대응에 대한 전략이 세워져 있으면 이 심리를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5년 10년 보면 지금 그냥 싼 거 주워 담아놓으면 되지, 싼 거 이것저것 주워 담아놓으면 되지, 요런 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뭔 상관이냐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망하지만 않으면, 결국은 기업은 망하지만 않으면 재가치 오는 거니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이 청산가치보다 한 20% 정도 싼 구간이에요. 2000포인트 구간이 20% 정도 디스카운트 돼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적정 가치로 보면 지금 현재 가치로 봐도 2400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내년에 더 좋아질 거냐 안 좋아질 거냐 보면 내년에는 일단 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 내년까지 무역 분쟁을 요대로 관세를 다 유지하고 여기서 추가 관세 입히고 뭐하고 해서 끌고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관세 2000억 관세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끌고 가더라도 사실은 지금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승폭이 어느 정도 나오냐, 내년에 좋아지는 것까지 감안하면 지수 상승폭이 거의 뭐 30%에서 50% 이상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정돼 있는 거죠. 그러다가 무역 분쟁이 만약에 좀 타결이, 관세 부분이 이제 철회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당연히 훨씬 더 좋아지겠죠. 지수가 뭐 더블 이상 나겠죠. 뭐 더블 이상 갈 수도 있겠죠. 뭐 3000포인트 이상, 뭐 4000포인트 이상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가치가 2400인데 지금 2000포인트에 있다. 이미 뭐 20% 싼데 여기에서 뭐 50%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좌는 이제 더블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조만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장을 보면 이게 뭐냐면 더 빠졌다 갈 건지 그냥 여기에서 박스권 만들다가 이제 갈 건지, 요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3,300억 뭐 추가 관세 이야기 나오면 이렇게 빠졌다 가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투매가 한 번 더 나오겠죠. 그래서 개인 신용 싹 털고 갈 거란 말이에요. 신용이라는 거는 내가 끌고 가고 싶다고 끌고 갈 수가 없는 거니까 반대매매라는 걸 싹 내보내고, 반대매매 물량이 다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팔면 누가 사야 돼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야 되겠지. 그때부터 이제 주구장창 살 거란 말이야. 악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밑에서 악재가 만약에 계속 있다 그러면 밑에서 받아놓고 살 거고, 받아놓고 사는 건 뭐가 들어올까요? 공매도가 지금 엄청 깔려 있으니까 이 물량이 해지를 해야 될 거, 차익 실현하려면 사야 되잖아. 공매도는 대기 매수세예요. 이걸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공매도로 빼주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나중에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공매도라는 거는 언젠가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내가 현금만 들고 있으면 매수를 안 해도 되죠. 근데 공매도는 어때요? 공매도를 때려놓은 거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거야. 요 부분들이 요렇게 들어오는 시점이 오면 바닥을 잡는다고. 그 시점이 어딜까? 여기서 한번 폭락 나가고 만약 개인 신용도 털린다. 그럼 그 구간은 무조건 바닥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포인트 구간을 보면 1800에서 1900이겠지 뭐. 그러면 지금부터 마이너스 10% 정도 그냥 빠질 수 있다고 열어두고, 뭐 금융위기 구간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열어두고 그냥 버티면 돼요. 마이너스 10% 빠지면 계좌는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V자로 돌아설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만약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대충 뭐 이렇게 흔들다가 올라가는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자, 요 구간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거의 뭐 100%는 말은 이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쓰면 안 되니까 99%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거나 밀렸다 가거나. 그럼 어때요? 견뎌야죠. 빠진 폭이 요거밖에 없는데. 금융위기가 온다 그래도 이 밑으로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이 화웨이를 타깃으로 삼은 이유, 요게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 정부가 영향력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한테 좀 경제에 대한 부분들 내놓을 수 있다. 지금은 보면, 지금 당장을 보면 어때요? 미국이 중국보다 힘이 세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미래는 이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자.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걸 얻어내자. 라는 미국의 스탠스가 이제 방향성이 지금의 이제 무역 분쟁을 불고 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10년, 2012년부터 이미 미국 정부는 화웨이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가지 뭐 데이터라든가 자료들 뒤져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웨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부터 얘네가 이제 성장하는 거를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한 거죠, 미국은. 그렇게 해서 이걸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력인 5 쪽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거듭이 났죠. 뭐 특허권 제일 많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쪽이니까. 그래서 지금 약한 게 뭔가를 생각해보면 반도체 쪽이 지금 약하단 말이에요, 중국이. 그러니까 뭐 대만 기업, 한국 기업, 미국 기업이 서포트를 안 해주면 반도체는 그냥 다 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중국은.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기본에 있는 기술, 뭐 한국, 대만, 일본,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뭐 일단은 반도체 강국이 요 정도인데, 한국하고 대만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이 기술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일본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부분을 후려패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미국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밥그릇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기업인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안드로이드인가? 뭐 OS, 뭐 우리 핸드폰에 깔리는 뭐 윈도우 같은 거죠. 그런 거 구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핸드폰이 뭐 만드는 거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니까, 자체 OS를 보통 이제 활용한다 그러면 구글이 만들어 놓은 거에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어서 자체 OS를 굉장히 싫어해요. 거기에 이제 새로운 거가 진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우리가 컴퓨터를 하면 윈도우가 아닌 다른 뭐가 깔려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컴퓨터를 하는데 윈도우가 아니고 다른 게 깔려있으면 사용하기가 엄청 불편하겠죠. 왜? 여기 익숙해져 있으니까. 컴퓨터를 10년, 20년 계속 이제 윈도우를 사용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보면 컴퓨터 쪽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독점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고, 휴대폰 모바일 쪽에서는 이제 구글이 그런 독점적인 기술력들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하기가 힘든 거야. 그리고 이제 뭐 퀄컴이나 IRM이 그건가? 똑같은 이제 팹리스 업체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술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요 기술을 빌려주지 않으면 애지간한 칩에 제가 공부한 바로는 한 50% 이상인가? 요 정도를 사용을 못 한다 그래요. 만들지 못한다 그래.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되면 이거는 이제 대체가 불가능한 거야, 대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이제 뭐 되면, 화웨이는 지금 뭐 휴대폰 만들고 통신 장비라서 이제 뭐 5G 깔고 뭐 그런 거 하는 회사인데, 이제 뭐 휴대폰 만드는 게 불가능해져 버리면 이게 답이 없잖아.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나 한국의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거죠. 메모리 반도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으면은 만들 수가 없죠, 뭐를. 그러니까 마이크론이랑 뭐 퀄컴 뭐 요런데, 구글 요런 데는 일단 화웨이랑 거래를 끊기로 했다. 일단 못 만들어요. 요렇게 되면은 OS 안 주고 일단 요렇게 되면은 일단 못 만든다고 봐야 돼요. 만든다 그래도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화웨이가 지금 재고를 얼마나 만들어 놨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서 지금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재고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장기화돼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무언가 타협이 나오지 않고 화웨이를 이렇게 공격하는 게 이제 12개월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화웨이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하느냐? 저는 확률이 되게 낮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한 20% 정도는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장기화되고 뭐하고 하면 중국 정부가 요런 부분들을 지원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돈은 줄 수 있지만 이 기술은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 이제 휴대폰 같은 거 이제 개작살 나는 거고, 통신 장비도 흔들리겠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봐야 되는데, 이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요쪽에 포커싱을 두면 안 된다는 거지. 화웨이가 망한다는 거에 포커싱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할 가능성도 있지만 망한다는데 포커싱을 두고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우면 미스가 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하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 대응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한테 부품 달라 그러고, 미국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미국이 제재를 했으니까 니네도 동참하라 그러고. 그럼 미국 손을 들 거냐, 중국 손을 들 거냐. 이게 참 깝깝한 거죠. 이제 TSMC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미 제재 동참 안 한다. 그러니까 TSMC나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쟁력을 올려놨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할 수 있는, 이 기업들을 제재할 수 있는 무슨 뭐 그게 없어요. TSMC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 뭐 공급 안 해버리면 미국 기업들도 아무것도 못 만들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게 뭐 몇 개월, 뭐 1년 지나가면 어떻게 될 수 있겠, 가전이고 뭐가 아무것도 못 만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함부로 얘네 이거 좁혔다가 반격 들어오면 조져버리니까 요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익에 대해서 움직이면 TSMC나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중국 니네하고 미국 니네하고 우리한테 누가 더 뭐 많은 걸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국가에서 개입을 해버리면 대만이라든가 일본 같은 데서 이제 개입을 해버리면 요런 부분들을 살짝 미국의 스탠스로 갈 수도 있고 중국의 스탠스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이제 미국이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재하는 거예요. 동참 안 하면 우리는 다 이제 납품하던 거 납품하겠다, 요런 식으로 코멘트가 나왔지만 요런 부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신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뭐 거래 공고 이런 거 없이 국가에서도 지침이 안 내려왔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냥 화해에다 납품하겠다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미국이 만약에 이 규제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버린다 그러면 아무래도 꼬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안보가 걸려 있어서 미국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미국을 쌩깔 수가 없어. 경제가 뭐 이렇게 뭐 20% 30% 작살 난다 그래도 안보를 버리면 이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미국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제2의 사드. 이게 준비할 게 뭐 있어요. 요것들 많이 빠지면 사면 되지. 그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미국 손을 들면 중국은 이제 제2의 사드. 자, 중국 손을 들면 미국 관세 보복. 자, 한국 경제 제재.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이거 뭐 이렇게 났어. 확률 10% 미만이 이제 중국 손 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국 손을 드는 확률은 이제 확률이 10%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손을 들 확률이, 그러니까 무조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미국 손을 들어야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 부분을 보면 미국이 한국 경제의 한 10% 정도,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게 저희 수출량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25% 정도. 그럼 경제 타격은 어때요?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어때요? 중국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다. 요렇게 봐야 되고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입장 표명을 미리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딜을 하면서 계속 이제 시간을 끌고 가는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미리, 그래 우리도 납품 안 하겠다 중국 니네, 화웨이에 납품 안 하겠다, 삼성 SK 하이닉스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에서 거기에서 동조를 하고 한 거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야 니네 그러면은 방위비 더 내놔. 그리고 야 주한미군 절반 철수한다, 전부 철수한다, 이런 식으로 또 협박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싸움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골 때리는 상황이 된 다음에 이거 입장 표명을 미리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만약에 타협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만약에 타협을 해버리면, 만약에 중국 손 들었으면 미국이 타협하라고 한국 때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 손을 들었다, 그러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타협을 한 다음에 중국이 한국 때릴 거란 말이에요. 타협이 된 다음 두들겨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장 표명을 최대한 좀 늦춰가면서 우리가 이래서 곤란하다 이런 부분들을 양쪽에 이런저런 협상안들을 계속 내놓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중 간에 이제 타협을 자기들끼리 해야 되는 거지, 다른 나라 다 니 편 내 편 지금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미국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유럽하고 중국이 짝짝꿍되는 지금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고, 지금 미국하고 뭐 일본, 한국 뭐 요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된다 그러면 편가르기를 한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될 건데,
유럽은 지금 미국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더 많은 걸 만약에 유럽에도 주겠다 그러면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굽히고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달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중국이 계속 선물 보따리를 넘기고 있다고 유럽에다. 니네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줄 테니까 뭐 그런 식으로 선물 보따리를 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유럽에. 그렇다 보니까 유럽은 중국 쪽으로 마음이 돌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맨날 뭐 준다는 건 없고 다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지랄 하고 있으니까 유럽도 슬슬 반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유럽 전체 국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프랑스하고 독일이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가장 큰 3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탈리아까지. 근데 프랑스하고 독일이 중국 쪽으로 지금 마음이 넘어가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 이 관세를 유예를 했지만 12월까지 유예를 했죠. 6개월 동안. 이거를 유예를 했는데 중국이랑 싸움 끝나면은 이거 유럽 때릴 게 뻔하거든 이게. 중국이랑 끝나면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타깃을 유럽으로 돌려갖고 유럽이랑 협상을 하겠죠. 지금은 이제 그걸 함께 진행을 하기 깝깝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유럽도 차라리 이게 좀 길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내심으로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무역 분쟁이라는 거는 결국은 무역이라는 거는 양국에 다 이익을 줬어요. 중국에서 저가 인건비로 생필품 같은 거 뭐 이런 거 싸게 팔고 뭐하고 하니까 미국인들은 싸게 물건을 갖다 쓴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거기다 수출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창출한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이제 득과 실이 있는데 미국이 힘이 더 세니까 우리만 손해봤다 그래갖고 지금 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중국이 굴복하지 않으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명분이 필요하고 미국은 실리가 필요한 구간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넘겨준다는 거 다 넘겨주긴 했는데 요 명분을 지금 미국이 안 주려고 그래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제화라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법제화, 법으로 이제 지정을 하는 거를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니네 꼬봉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옆에 똘마니 하나씩 데리고 다니는 찐따 같은 새끼도 있단 말이에요. 주먹 좀 쓴다고. 그런 새끼들 보면 어때요? 뭐 아나무인이잖아. 지 말이 왕인 것처럼. 지금 미국의 그런 부분들을 중국이 이제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을 지켰다라는 요런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을 달라고 미국에 제시를 했는데 미국이 쌩까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실리 같은 경우는 다 넘겨주기로 이미 합의가 된 상태니까 미국이 요 명분을 만들어주면 그냥 끝나요. 그래서 요 명분을 이제 만들어 줄 거냐 이거를 더 달라 그러는 건데 그 부분에 따라서 이게 타협이 빨리 이루어질 거냐 뒤로 미뤄질 거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이 화웨이 사태는 이 편가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화웨이가 어떻게 되고 그거가 문제가 아니고 편가르기를 지금 미국 중국이 하고 있는데 양쪽에 우리는 경제 같은 부분들이나 다 의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쪽 편을 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 경제 측면에서 보면 중국, 우리가 안보 측에서 보면은 미국인데 요걸 어떻게 선택을 하냐고. 그러니까 승자하고 패자가 없는 싸움이에요 이건. 협상이 만들어지면 승자는 무조건 미국이죠. 이 협상이 진행이 되면 승자는 무조건 미국입니다. 중국에서 미국이 무조건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승자는 결정이 돼 있는데 협상이 됐을 때 이 패자는 어때요? 둘 다. 이게 장기화되고 이게 협상이 안 되면 이게 둘 다 패자인데 요거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승자가 더 내놔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려고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자동차 섹터의 턴어라운드는 이미 시작이 됐다. 뭔 말이냐면 지금 바닥 구간에서 이제 자동차 섹터들이 되게 올라오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올라왔다 지금 이제 5월달 좀 많이 밀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뭐냐면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관세부가 그러니까 협상이 진행이 되면 요런 부분들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니네도 우리나라에서 무역흑자 많이 내고 뭐하고 하니까 더 내놔. 요런 걸로 이제 다른 나라로 넘겨갈 수 있다는 거죠. 중국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협상이 진행이 되면 오히려 자동차 섹터는 노이즈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요런 구간이 기회일 거라고 봅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같은 건 날아가겠죠. 반도체 뭐 중국 소비 이런 것들은 날아가겠지.
근데 만약 협상이 진행이 되게 되면 자동차 섹터의 노이즈는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노이즈들이 나오면 뭐냐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유하고 가는 거고 이미 바닥은 탈피한 걸로 보여지니까요. 근데 이런 노이즈가 나오면 어때요? 자, 신규 편입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이제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입혀져 있는 종목들이 부품주 중에서는 많이 없어서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쪽에 엮여있는 기업들은 좀 보이는데 요런 부분들이 노이즈가 나온다면 진짜 추세가 강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노이즈가 나오는 구간을 기다리지 없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 자동차 섹터는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환율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환율이 이제 1200원에 넘어가서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이제 협상 쪽으로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노이즈가 안 나오는 구간에서 이제 환율이 1200원 위에서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 실적이 좋아져요. 그럼 이제 뭐 미국에서 또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이니 어쩌니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예를 들어서 이익이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수출을 해서.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이익이 많이 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긍정적입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요런 노이즈로 인해서 이제 수출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물량이 줄어들어 버리면서 이익이 늘어나봐야 어차피 감가상각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맞춰지니까 그러면 이제 별 혜택이 없겠죠. 근데 이제 딜레이가 되는데 노이즈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구간이 되면 어때요? 자동차 섹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규 편입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협상이 진행이 됐을 때 노이즈가 오히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 분쟁에 대한 호재 요인이 있을 때 자동차 섹터는 오히려 빠질 수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지금 미리 준비를 해놨으니까 협상이 마무리됐을 때의 이득을 보는 그런 것들을 이쪽으로 좀 돌릴 수 있는 포지션들이 나오겠죠. 그런 포지션들을 기다려보자라는 거고요. 미국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그냥 한국 기업들은 사실 쉽게 말하면 기아차 같은 데는 멕시코 같은 데 공장 많이 져놓고 지금 미국이랑 중국에 있는 설비들은 이게 지금 100% 가동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기아차나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아나 현대 재고가 거의 줄었어요. 재고가 그동안에는 이 재고가 많아갖고 문제였는데 이 재고가 거의 다 재고가 이제 덤핑 치고 뭐하고 해서 떨이를 다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고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 생산량을 지금 재고가 많이 없는데 생산량을 100% 가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설비가 남아 돌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국 생산 줄이고 그냥 미국 같은 데 늘리면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래. 그래서 그냥 생산시설 재가동하면 그뿐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노이즈가 나와도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현대 기아는 물론 중소기업들은 망가지겠지만 중소기업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거든.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지. 우리나라 이제 뭐 노동자들이나 뭐 이런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져도 자동차 이 기업은 전기차 시대 전에 거기서 기술력이 떨어지고 뭐하고 해서 힘들어지는 구간 그건 이제 2021년도부터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한 3년 정도 있죠 시간이. 그러니까 요 구간 동안 이제 뭐 좋을 수가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 봐야 될 것 같고 미국하고 중국 설비에서 대량 생산을 많이 감축해뒀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만약에 풀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으면 생산기지를 딴 데로 돌릴 수가 없으니까 생산량을 딴 데로 돌릴 수가 없으니까 나빠질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한국 생산 줄이고 거기서 생산해버리면 되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더 나빠질 게 없어 보입니다. 물론 뭐 정부에서 또 지랄하면 못할 수도 있겠지만 자 오히려 이제 관세 부과가 이슈로 주가가 좀 빠져준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아주 좋은 매수 포지션일 거라고 보여져요. 거의 이제 뭐 마지막 그리고 주도주의 경우에는 이미 추세가 시작된 흐름이라 지금 뭐 자동차 섹터 주도주는 거의 기아차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따라잡기가 부담이 돼서 신규 편입은 이제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32,000원 그 구간에서 이제 내가 회원분들한테 사인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 구간은 이제 4만원 넘어가는 구간에서 이제 신규 편입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더블 이상 이게 나오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보면 모르겠지만 한 5년 10년 보면 모르겠는데 그 이전까지는 어려운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4만원 위에서는 사실 좀 편입 포지션을 보기가 어렵고 가진 자들의 영역이고 이렇게 노이즈가 나와서 만약에 밀려준다 그럼 요러면 기회가 한번 올 것 같다.
그래서 요런 자동차 관세 요런 부분들이 부과가 되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협상 흐름으로 가고 뭔가 타결되는 분위기가 되면 분위기가 이제 타결로 가면 이제 무역 분쟁은 계속 하겠죠. 근데 지금 있는 것들이 이제 타결되는 흐름으로 가면 이제 요쪽 부분들이 노이즈가 나올 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노이즈들이 나오면 이제 기회 요인으로 발전하다. 관련 이슈를 이제 주시를 하고 있다가 자동차 산업에 안 좋은 이슈가 불거지면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 포지션을 취해가자. 자, 중국의 보복에 초점을 맞춰보면 뭐 어떠 할까요? 뭐 여행,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규제 뭐예요? 게임, 또 뭐야? 뭐 화장품 이런 거 규제 들어오겠죠. 미디어. 자, 이런 거 이제 규제가 들어올 건데 보면은 다 보면은 밸류가 높아요. 고평가. 자,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섹터군이기 때문에 밸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고평가예요. 그러면 요 부분들이 해소되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을 선택을 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보복이 이제 제2의 사드 가 나오겠죠. 제2 사드 같은 경우가 불거지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품 기업들이 가장 먼저 작살이 나겠죠. 현재 이제 화장품 여행 섹터 같은 경우 보면 평균적으로 20%에서 50%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런 것들은 거의 좀 이제 대기업군에 속하고 중소기업들은 이제 다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2의 사드 보복이 진행이 되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30%에서 심하게는 마이너스 50% 이상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 폭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폭락이 나오면 좋은 기회. 요런 폭락이 나오면 이제 밸류 매력이 생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이제 나올 것 같다. 요때는 이제 중소형주들은 사실 굉장히 부실화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좀 보기가 어렵고 이제 대형주들 중에서 대형주나 이제 중형주들 중에서 좋은 기업들이 보여집니다. 그런 기업들을 좀 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리 되나 저리 되나 항상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별로 뭐 지금 보면 뭐 중국에 대한 뭐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이제 없던 사업이 생겨나는 거고 미디어 쪽은 지금 당장에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무역 분쟁이 장기화 된다 그래도 미디어 산업은 문화 산업이기 때문에 이 문화 산업은 어떻게 보면 뭐 경제랑 별 관련이 없어요. 별 관련이 없다고. 예를 들어 한 달에 150 뭐 이렇게 벌고 생활비가 만약에 50만원 100만원 늘어났어도 콘서트 갈 거 다 하고 한다고. 먹을 거 추려가고 다 가고 다 해요. 그러니까 미디어 관련 섹터들은 노이즈가 나서 그냥 빠질 때마다 그냥 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악재가 있죠. 무슨 뭐 WHO 뭐 거기에서 무슨 뭐 제재 뭐 질병으로 제재를 하니 어쩌니 막 하면서 요런 부분들은 사실 쌩까도 되는 이슈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기업에 뭔가 국가에서 이제 규제가 나온다 그러면 뭐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밸류 매력이 생기고 있는 종목들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평가라기는 좀 그렇지만 좀 이제 성장력이 보이는 앞으로 성장력이 보이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자, 탑픽은 요쪽 게임 쪽하고 미디어 쪽이 아닐까. 자, 화장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빠져주면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화장품 여행 섹터도 이제 주가가 마이너스 20% 50% 요게 이제 뭐 제2의 사드 사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발하면서 이렇게 빠져주면 절대 저평가 영역에 도달하는 종목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포지션이 진행이 될 거다. 우리도 한 5% 10% 정도는 화장품 섹터는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들고 있다가 많이 줄였죠. 비중을 많이 줄여서 반도체나 뭐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채워갈 수 있는 좋은 포지션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온다 그러면 자, 기회 요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많이 빠져주면 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이제 손해보고 뭐하고 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복수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만들 수도 있겠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리 되나 저리 되나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냥 최대 수혜주가 저는 반도체 같아요. 장기 관점에서 최대 수혜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역 협상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이게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작살난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중국이 양보해서 이용해지든지 어떻게든지 이제 협상은 만들어질 건데, 이 협상이 만들어지면 뭐냐면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무역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중국이 이제 반도체 투자를 원래 되게 하려고 그랬는데 반도체 투자를 죽여버렸어요. 반도체 투자를 못하게끔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그냥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당장은 이제 반도체 쪽 비중이 중국에 이제 수출하는 비중이 많고 뭐하고 해갖고 당분간은 조금 이렇게 실적이 들라고 뭐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역 분쟁이 장기화 된다 그래도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안 좋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예정된 투자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투자를 미뤘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룬 거지. 이게 안 하겠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니다. 반도체 가격이 계속 빠지고 뭐하고 하고 있으니까 요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거야. 타이밍을. 자, 이 투자하는 기업들이 이 타이밍을 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안 늘어나는 거지. 요 타이밍을 재다 누가 진입하기 시작하면 우르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갖고 반도체는 또 버블로 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요. 그러니까 대기 수요가 저는 이제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이제 4차 산업에 없으면 안 되니까 이제 대기 수요는 이제 예정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이제 공급이 중국에서 엄청 늘어서 이 대기 수요를 쫓아갈 거라고 봤어요. 근데 중국이 이 공급량이 예를 들어서 원래 100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한 20이나 될까? 이 100으로 잡았던 공급량이 한 20%나 진행이 되나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무조건 공급량이 딸릴 거라는 거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만약에 4차 산업으로 대기 수요는 늘어날 건데 중국이 투자를 과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량이 이 수요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리스크 요인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2017년인데 오히려 이 무역 분쟁이 2018년도에 만들어지면서 반도체는 좀 최대의 기회가 오고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쪽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건 이제 시간의 문제일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지금이 기회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역 분쟁 얘기만 나오면 지금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데 가장 격하게 빠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1월달을 생각을 해보면 올해 1월달을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반등이 나올 때도 가장 세게 올라가죠. 근데 어때요? 이게 협상이 노이즈가 또 나왔으니까 어때요? 악성 매물은 다 털렸단 말이에요. 악성 매물이 다 털렸다고. 왜? 가장 많이 빠지고 뭐하니까 손절이 엄청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손절이 엄청 나갈 때 사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래에 뭔가 불확실성이 막 심하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미래에 담보된 성장이 지금은 뭐 만들어져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이쪽도 뭐 2017년도에 제가 제일 많이 떠들었던 5G 지금 이제 수익도 많이 나고 있죠. 뭐 100% 수익 나는 종목이 회원분들 거 막 이것저것 다 더해보면 막 10개 20개 이렇게 되는 것 같아. 100% 수익 나는 종목들이 요 섹터 하나에서만. 반도체는 어때요? 훨씬 많을 거라는 거죠. 5G보다 종목 수도 훨씬 많고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훨씬 많을 것 같아요. 5G에서 수익을 준 것보다 반도체 쪽에 훨씬 많이 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4차 산업시대에 이제 꼭 필요한 핵심 소재. 반도체가 이제 핵심 소재라는 거죠. 수혜 폭증이 이제 담보가 되어 있다 그래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오히려 기회가 생긴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협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대기 투자는 기다리고 있고 이게 뭐 4차 산업 투자를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 거지. 계속 이제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고 뭐 전 세계 GDP에 미국 중국이 전 세계 GDP에
GDP의 40%를 차지합니다. 미국, 중국이 전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데 얘네 둘이 쌈박질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경기가 힘들다 이거 미래에. 요런 이제 부정적인 전망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 투자가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망설이고 있는 거야. 이게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반도체 섹터는 이제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건데 올해는 일단 힘들 것 같고 올해는 바닥 따지는 구간에서 2020년도나 뭐 2021년도나 나오겠죠.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이 나올 거라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미중 무역 분야로 중국의 투자가 사실상 70% 이상 감소된 구간이라서 반도체 쪽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술 격차는 더 벌어지면서 시간을 벌어줬다 생각하는 거죠. 기술 격차를 좁혀오면서 이제 중국이 따라오는 구간이었는데 요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삼성이라든가 SK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투자를 멈춰버렸기 때문에 이 기술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어떻게 되든 간에 타협점은 무조건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장기 투자자는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전 세계 금융위기 만들어 놓고 가든 아니면 그냥 대충 타협하고 가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은 빠질 데가 많이 없다. 왜? 자, 밸류, 가치. 자,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주가는 여기 연동합니다. 자, 항상 버블을 키울 때도 있고 돈의 힘이 세지면 버블을 키울 때도 있고 돈의 힘이 약해지면 침체권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지금 한국은 유동자금이 엄청나요. 유동자금이 내가 그때 뭐 뉴스 보니까 한 1000조? 뭐 1000조?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우리가 증시에서 뭐 요중에 한 20% 30%만 이제 증시에다 굴러 들어와도 버블 바로 키운다고. 그러니까 증시는 그 버블을 키우려면 어때요? 이게 버블을 키우려면 그러면 소스가 있어야 돼요.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요 버블을 키우려면 소스가 있어야 돼. 이 소스가 만들어지면 요 시중에 있는 유동자금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버블이 커지고 버블 구간에 어떻게 돼요? 몰락이 기다리는 거죠. 지금은 침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자, 투자 줄고 투자 안하고 뭐하고 해갖고 힘들고 어쩌고저쩌고 지금 무역 분쟁 뭐 이런 것들 이런저런 노이즈 많고 하니까 돈이 어때요? 유동자금이 쌓여있는 구간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구간이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지금이 그런 구간이다. 그 중에 반도체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차츰차츰 비중을 확대를 해가는 포지션을 취해가야 되지 않나, 반도체 쪽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제가 이제 정리해드린 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원래는 이제 이거랑 딱 이 글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 이제 해갖고 해보고 차트 같은 거 보면서 이제 그림으로 또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뽑아놓은 종목들이 너무 다 공개되는 것 같아서 그걸 다 지웠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협상으로 진행이 되면 미중 협상으로 진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유럽은 뭐예요? 자동차. 이쪽으로 이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그럼 어떻게 돼요? 악재가 나올 수 있다. 오히려 협상으로 진행이 되면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게 자동차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 요때가 기회가 될 거다. 지금 자동차 섹터에 이제 비중을 많이 안 갖고 있는 분들은 비중이 거의 없죠, 우리도. 요런 기회가 올 수 있다. 오히려 협상이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협상이 진행이 되면 빠질 거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장기화되면 어때요? 장기화 되는데 뭐 협상도 뭐 없이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관세 서로 부과하고 이제 미국이 3,300억 뭐 그 관세 그 카드 꺼내들고 뭐 중국이 이제 뭐 이제 히토류로 겁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 꼬라지가 되면 보면은 이제 미국 침체가 오고 뭐하고 장기화가 아니고 편가르기에서 한국은 이제 안보 때문에 미국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미국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거 갑자기 뭐 북한이랑 전쟁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뭐 경제고 나발이고 무조건 미국 이렇게 하라고 하면 시키면 해야 돼. 우리나라는 뭐 힘이 없는 나라는 방법이 없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면 요게 이제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은 이제 압박을 더 세게 안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이 압박을 더 세게 할 수 있겠죠. 중국이랑 사이가 더 안 좋아져 버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우리나라 자체에 압박을 엄청나게 세게 하겠죠.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니네 그거 당장 쓰지 마라. 안 그러면 규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2사드. 그러니까 중국 패싱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국을 엄청 두들겨 팰 거라는 거죠. 요게 되면 가장 타격을 많이 볼 것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뭐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뭐 요런 것들. 요 섹터는 2011년 이후에 저평가 구간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화장품 섹터나 이런 것들은. 근데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요 평가기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화장품 섹터 어때요? 이렇게 뒤지게 많이 빠져가면 사람들 다 도망가 갈 때, 자, 우리는 다물 포지션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의 최대 수혜주 같아요. 주가는 오히려 빠졌기 때문에 매력이 더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얘기하는 최대 수혜라는 건 뭐냐면, 중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는데 미국이랑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 뭐 일본, 뭐 대만 이렇게 뭐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이제 한국도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한국은 파운드리에만 있으니까 팹리스는 전무하단 말이에요. 근데 팹리스 기업들이 미국, 일본, 대만에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강한 건 이제 미국의 뭐 이제 퀄컴이나 뭐 요런데, 그리고 일본 같은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일본하고 대만도 이제 뭐 파운드리가 좀 강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이제 뭐 그런 거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본은 이제 팹리스 기업들도 강하죠. 그러니까 요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한국은 좀 이제 여기에 약하고, 메모리 반도체 보면, 메모리 반도체 쪽 보면 미국하고 한국이에요. 뭐 마이크론하고 뭐 한국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뭐 일본에도 또 있나? 근데 아무튼 여기가 일본도 있긴 있지. 근데 일본은 뭐 거의 좀 도태된 것 같고, 미국하고 한국 기업들 보면 SK 하이닉스가 삼성이 1등이고, 뭐 SK 하이닉스가 2등이고, 그리고 마이크론이 3등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가 제품 이런 거 생산하는 데가 마이크론이고, 자, 기술력으로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1등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여기에 지금 다 안 들어가 있잖아요. 중국은 지금 보니까 중국은 반도체 쪽에서 다 없어. 반도체가 약하단 말이야. 반도체가 약해서 여기서 사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이거를 그래갖고 여기다 투자를 엄청 해갖고 키우자 했는데 미국이 접해갖고 요거를 못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막 공장 다 지어놓고 뭐하고 했는데 장비를 안 주고 뭐 안 주고 해갖고 뭐 이게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공장을 놀릴 수 없으니까 뭐 딴 걸로 다 생산 시설을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70% 이상이에요.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뭐 메모리 만든다 뭐 만든다 하면서 막 뉴스 뜨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 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거를 줄여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한국이 그냥 뭐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요걸 기반으로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왜? 4차 산업이 꼭 필요하니까. 이 4차 산업이 시작이 될 때 뭘로 시작이 되겠어요? 지금 보면 5G가 깔렸으니까 5G 깔고 있는 중이니까 이 5G 칩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요게 이제 수요를 또 늘려줄 수 있을 거고, 이제 드론이라든가 사물 인터넷, IoT, 요런 부분에서 또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근데 요거보다 더 지금 확실하게 있는 게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저장. 데이터 저장하는 그 공간을 만드는데 이 수요가 처음 나온 게 2017년도예요. 이건 아직 지금 수요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쪽 수요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2017년도에. 그래서 반도체 초호황이 왔는데, 요게 만약에 2017년도보다 더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수요가 여기에서 요거랑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대박 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구간들이 미중 무역 분쟁만 어느 정도 완화되는 시그널만 나오면 그냥 날아가기 시작할 게 반도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중 무역 분쟁이 초토화돼서 전부 다 구석기 시대로 가자. 미국이고 중국이고, 중국에서 이제 제품 안 해주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젓가락 같은 거 못 사오니까
자국민을 만들면 임금이 너무 비싸고 해갖고 소비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밥 퍼먹어야죠. 미국 사람들이 손으로 밥 퍼먹고 뭐 요런 짓거리 되고 그렇게 해갖고 전 세계가 이제 원시인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구간이 되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그런 구간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없을 거라는 거죠. 장기화가 된다 그래도 경제를 완전히 작살내고 죽여버린다면 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미국이고 중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타협점을 부분 타협점이라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 부분 타협에 대한 코멘트만 나오면, 그런 시그널만 나오면 바로 반도체는 날아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 요인을 봐야지, 화웨이 사태 때문에 한국이 망하니 어쩌니,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거를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지, 갖고 있는 게 주가가 빠질 것 같으면 뭐 이게 뭐가 걱정이냐고. 빠질 것 같으면 더 사면 되지. 이거는 몰빵하는 사람들이나 걱정인 거예요. 우리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는 5G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 비중 축소해갖고 이것저것 사라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가 남들보다 카바를 많이 한 게 뭐예요? 요런 거 하나 있어서 카메라 모듈, 뭐 5G 요런 거에서 몇 개가 터져주는 게 나오니까 좀 카바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갖고 있는 거 전부 올라간다니까. 지금은 전부 빠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몇 개 없는데 우리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방어가 되는 거고, 올라갈 때 전부 다 간다니까요. 장이 좋아지면 전부 다 가요. 전부 다 가면 어떻게 될까요? 쾌저 수익률 폭발하는 거예요. 그 준비를 지금 하는 거다. 몰빵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세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잘라서 이제 요것저것 비중을 늘려놔라. 해도 코멘트가 안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오면 자동차 섹터 비중 채워야 되는데 난 이미 딴 데서 몰빵으로 들어왔고 마이너스 70%씩 손실나고 있어. 마이너스 50%씩 손실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뭐 대응이 안 되잖아. 그쵸? 자, 이런 거 왔을 때 요런 기회를 잡아서 오히려 사자. 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살 포지션이 없어요. 내가 자금을 뭐 어떻게 그게 없어.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몰빵 투자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개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 관리를 해놓고 계속 준비를 해서 이런 기회가 올 때마다 잡아먹자. 그래갖고 반도체는 지금 기회가 왔으니까 비중 이빠이 늘려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비중 늘려놓는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지나고 나면 지금의 5G처럼 만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의 5G, 이제 5G가 완전 끝났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버블로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신규 편입이 안 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신규 편입이 예를 들어 뭐 20% 30% 수익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야 뭐 하면 되겠지. 그거 20, 30% 안 나오겠어? 근데 제가 보는 거는 100% 200% 막 500% 보는 거잖아요. 그런 포지션이 지금 안 나와요, 5G는. 왜?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서. 주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가치에 대한 매력이 없다고. 근데 지금 이 밸류라든가 가치에 대한 매력이 있는 게 요쪽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런 쪽에서 밸류 매력이 생기면 어때요? 자동차도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렇게 많은 수익을 기대할 만한 그런 포지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20, 30%야 뭐 아무 데나 들어가면 못 먹겠어. 그냥 기다리다 보면 나오는 거지. 근데 뭐 큰 수익을 볼 때는 요런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들을 내가 이제 개인적인 사견이 많이 들어간 거니까 꼭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포지션들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 요인을 보는 거고,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되는 거, 그리고 요런저런 기회 요인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웨이 사태가 진짜 골 아픈 게 우리는 미국도 중국도 한국이 있으면 여기도 애매하고 여기도 애매하고, 자 누구 손을 딱 들어줄 수 있는 포지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내 말 들어. 이게 중국과 미국에서 지금 압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압박. 내 말 들라고 이 새끼가. 니네 경리 25% 내가 갖고 있는데 니네 죽여버린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머리 터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시하란 말이야. 그렇게 해야되지 말든지. 여기서 대응 좀 잘못해서 한국이 예를 들어 한국을 접해갖고 뒤지게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쪽 산업은 쪼그라들겠지. 그럼 그쪽 산업이 쪼그라드는데 어때요? 규제라든가 악재가 나오면 언젠간 풀린다고. 자, 사드 사태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드가 영원하냐고. 이게 사드가 언제 있었어? 2017년도 있었나? 어때요? 지나니까 많이 풀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회 요인이 나왔잖아요. 사드 사태 풀리면서.
어때요? 요번에 또 이거 나와도 어차피 풀린다니까. 언젠가는. 그 언젠가 풀릴 기회 요인이 지금은 타이밍이 애매하니까. 이런 악재 두들겨 작살 나버리면 이런 타이밍들이 온다는 거지. 미국이 또 접해갖고 자동차 접해면 자동차 접해면 어떻게 돼요? 관세 같은 거 두들겨 맞으면 어떻게 돼? 그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대응을 하면서 이익이 확 늘어나는데 이걸 두들겨 맞는 동안에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때요? 그때가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구간들이 올 때마다 준비를 하자. 이런 기회가 오면 그때 이제 대응을 이렇게 해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오면 어때요? 수익 많이 본 것들이랑 그거랑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지. 수익 많이 본 거 그냥 끌고 가는 게 나을까? 요것도 좀 사는 게 나을까? 덜어서 사는 게 나을까? 지금은 덜어서 살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 쪽하고. 자동차도 일부는 솔직히 포지션 취할 종목들이 보입니다. 보여요. 자,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내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수소차 테마주들이, 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회원분들이랑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왜 그러는지, 나중에 이제 수익 스토리에서 한번 또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화웨이 사태에 대한 걱정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이 화웨이 사태가 우리한테 어떤 기회를 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걸로 인해서 뭔가 작살 내주는 게 있으면, 야, 그게 기회가 되는 거야.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 빠질 것 같다. 아, 씨, 큰일 났다. 어떡하지? 손절 걱정하고. 예?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답이 안 나온다고, 이래봐야. 대응할 수 있는 영역들을 항상 만들어 놓고, 전략을 세워놓고, 꾸준히 그냥 대응하다가 보면, 세상이 알아서 수익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폭망하니 어쩌니,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문정부가 들어서면 좀 골 때리는 상황이 되고 있지만, 경제는 진짜 완전 바닥이죠, 이번 정부는. 경제정책은 완전 쓰레기예요, 쓰레기. 진짜 3살짜리 어린애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구간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좀 이제 믿어보면 좋은 결과가 만들 수 있는 시기가 곧 올 것 같다. 요런 사태들이 많을 때는 지금 보면 어때요? 자, 제약바이오에서는 인보사 사태. 그리고 무슨 게임에서는 어때요? 무슨 WHO 여기서 질병. 그리고 미디어는 양현석 사태. 그럼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게. 이런 게 왜 계속 막 나올까? 세상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욕할 사람들을 찾아요. 욕할 사람들을 찾고 사람들이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성관리도 잘못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지 팔리니까 요런 뉴스들이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런 걸 자꾸 조장을 하고 막 서로 욕을 해대고 지랄을 해야 이제 기회를 잡는 사람, 요런 걸로 이제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면은 공매도 엄청 들어가고 하면 제가 봤을 땐 다 기회예요, 다. 이제 헬스케어도 개미들 털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헬스케어도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나는 먼저라고 보지만 헬스케어 쪽도 개미들 좀 많이 털리고 하면 또 기회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것 같고 미디어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사태, 이 사태로 인한 무언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요건 항상 기회다. 기회로 바라봐야지. 당장 요거 때문에 지금 막 빠져갖고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다. 투자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긴 관점으로 보면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말을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가 생각을 하고 말하고 하는 게 그냥 막 하는 것 같지만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한 대입, 또 이런저런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이 리딩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제시안을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이게 들어맞던 아니던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공부를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부량에 따라서 어차피 주식 투자라는 것도
그 정보를, 내가 생각하는 정보를 어떻게 내가 분석하고 대응해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 오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장기 투자자는 아무렇게나 대충 해도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근데 그 구간을 견뎌내는 걸 보통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준비는 있어요. 비중 관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든 거다. 우리 회원분들은 지금 잘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일반 개미들보다 거의 한 90점 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관리가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잘 견뎌내면 좋은 구간 옵니다. 매일매일 희죽희죽 우습고 그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구간 올 것 같으니까 요번에도 잘 견뎌보자고요. 자,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